이런 전화 딱 한마디 했다가 전 재산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선생님, 계좌에 남은 잔액이 단돈 3,000원 뿐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30해 넘게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63세 국어교사 김선영 씨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통장에 2억 8천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 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앗아갔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역시 내일의 김선영 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올해 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5가지 최신 수법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무지하거나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70% 이상이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분들이었고 의사, 교사, 공무원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 속아라는 아니람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 서울에서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65세 체육교사 출신 정태호 씨. 정년 퇴직을 앞두고 받은 퇴직금 3억 원을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두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태호 선생님, 이번에 연금 추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순간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정 선생님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신 번호도 국민연금공단으로 표시됐고 목소리도 실제 공무원처럼 차분했으니까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말한 순간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 선생님 모르게 휴대폰이 복제됐고 금융앱이 접속되었으며 불과 이틀 만에 퇴직금 3억 원이 흔적도 없이 인출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은 그의 명의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민번호 뒷자리 정도야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 짧은 숫자 6개가 금융 사기의 만능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주민번호만 알아도 비대면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인터넷 대출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전화로 주민번호 전체를 묻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대표번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반드시 전화를 끊으십시오. 두 번째 피해자, 부산에 사는 58세 간호사 박은미 씨. 하루는 퇴근길에 휴대폰으로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나 휴대폰 잃어버렸어. 지금 응급 상황이라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해. 분명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특유의 말투, 억양까지 똑같았죠. 박 씨는 은행 앱으로 급히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진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전화한 적 없어. 그제서야 모든 게 AI 음성 합성 보이스피싱이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송금된 돈은 국외 계좌로 빠져나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소리도 믿을 수 없습니다. 30초 분량의 음성 파일만 있으면 범죄자들은 누구의 목소리든 거의 완벽하게 복제합니다. SNS, 유튜브,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에 남긴 짧은 말들이 바로 사기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세 번째 피해자, 대전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71세 김영수 씨. 평소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약을 먹고 있던 그는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수님, 최근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번호와 주민번호, 계좌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암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진 김 씨는 그대로 모든 정보를 말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1억 6천만 원이 전부 인출되고 심지어 추가 대출까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건 충격과 불안 때문에 며칠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실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은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사람의 판단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은 전화로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동시에 묻지 않습니다. 건강 관련 전화는 무조건 제가 직접 병원공단에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끊으십시오. 반드시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연락하세요. 네 번째 피해자, 광주에서 평생 카페를 운영하던 67세 이정혜 씨.
어느 날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정혜 고객님, 계좌 보안을 강화하는 작업 중입니다. 고객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됐습니다. 확인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실제로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숫자를 불러주자 단 10분 만에 통장 잔고 2억 원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인증번호는 오직 본인이 직접 거래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절대 전화로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증번호를 묻는 순간 전화로는 불가합니다라 말하고 즉시 끊으세요.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인증번호가 도착했다면 이미 누군가가 내 계정에 접근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5번째 피해자, 울산에 사는 73세 전직 공무원 한상우 씨. 한 통신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특별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녹음을 위해 네,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방심한 한 씨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며칠 뒤 그의 명의로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량 개통되고 은행에서는 3억 원 대출에 본인이 전화로 동의했다는 녹취록까지 제출됐습니다. 범죄자들이 그의 짧은 한마디 음성을 편집해 가짜 계약을 만든 겁니다. AI 음성 편집 기술은 이미 음성 서명 수준의 계약까지 위조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전화에서 네, 동의합니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 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이 5가지 수법, 놀랍게도 제 가족도 당할 뻔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제 어머니가 은행 사칭 전화를 받고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막을 수 있었지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5가지 예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둘째, 가족을 사칭하며 급히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이므로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OTP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전화에는 절대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네,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소리 도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재산, 건강, 심지어 가족 간의 신뢰까지 앗아가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반드시 끊고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삶을 지켜내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부모님 조부모님께 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재산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